자, 이번 시간에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비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똑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1%와 0.2%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미 퍼센트로 이렇게 수치화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0.1%에서 0.2%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 개념으로 본다면 0.1% 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라고 얘기하면 100%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왜 그렇죠? 자,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1000개 중 1개입니다. 뭐 1000명 중 1명, 1000개 중 1개, 그쵸? 0.2%는 1000개 중 2개입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수치화해서 0.1% 얘를 0.2%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0.1% 포인트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수치적으로 0.1%였던 것이 0.2%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1%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 퍼센트 몇 퍼센트 증가했냐라고 본다면 보세요. 자, 1000개 중 1개였던 게 1000개 중 2개. 어때요? 2배 증가한 거잖아요. 맞죠? 증가의 어떤 비율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몇 퍼센트 증가했냐라고 본다면 10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0.1%에서 0.2%가 됐다라고 하면 0.1% 증가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라고 해야 되고 몇 퍼센트 증가했냐고 하면 0.1%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알고 있나요? 몸무게. 우리가 보통 흔히 너 몸무게 몇 킬로니?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이과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게와 질량은 단위가 다르죠. 질량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입니다. 그쵸? 뭐 그램도 있지만 뭐 톤도 있지만 뭐 가장 흔히 쓰는 게 킬로그램이죠. 무게는 뭐냐? 무게는 킬로그램 중입니다. 이 중자가 들어가죠. 몸무게의 단위는 이 킬로그램 중이 들어갑니다. 질량은 그냥 킬로그램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너 몸무게 몇 킬로니? 이렇게 물어보고 나 몸무게 70kg야. 70kg이야. 뭐 사실 70kg이야도 틀린 말이지만 그조차도 안 하고 70kg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건 이제 우리 구어체로 좀 굳어진 건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70kg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70kg이야 70kg야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퍼센트 포인트와 비슷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몸무게 질량 같은 경우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비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 예전에 수학은 아니지만 영어 그 수능 문제에서 이게 수능 문제였나 평가원 문제였나는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한번 이 내용이 영어 지문 그러니까 그 도표 해석하는 영어 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출제하신 분들이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퍼센트 포인트를 이렇게
우리가 구어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오류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영어 문제에서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또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 본다면 뭐 이런 내용 있죠. 뭐 2배로 성장했다. 2배로 성장했다. 2배 성장했다. 2배로 성장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곱하기 2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배 성장했다는 말은 현재보다 2배가 더 성장됐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보다 2배만큼의 위치로 성장했다. 이건지. 즉 얘가 사실 곱하기 2인지 곱하기 3인지가 애매합니다. 이 2배 성장했다는 말을 하면. 그래서 2배로 성장했다는 말로 정확히 표현해줘야 정확히 곱하기 2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사용하는 말들이 좀 있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만큼은 우리가 애매하게 특히 이렇게 우리 경제 수학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사용을 해줘야 한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요. 자, 뭐 여기 바로 보시면 예제 5번에도 나와 있죠.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10%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죠? 10%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10%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예.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겠죠? 뭐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 3번을 푸신 후에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 3번은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자 올해 실업률이 4%포인트 감소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업률 6%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가?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이 4%포인트 감소했다라고 했을 때 10 빼기 4를 해서 6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4% 감소했다는 얘기는 10%의 4%가 감소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뜻이죠? 실질적으로 10%였던 것이 4% 감소한 거니까 100분의 100에서 4를 뺀 것만큼이 현재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10 곱하기 100분의 96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예요? 9.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계에서 우리가 이런 퍼센트나 퍼센트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잠깐 착각을 하면 이 통계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작년 실업률이 10%인데 4%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럼 6%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4% 감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10%에서 9.6%가 되는 거라서 실업률이 뭐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4%포인트 감소했냐 이거와 4% 감소했냐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엄밀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간단하게 내용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비례. 자, 뭐 비례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비례가 들어가는 걸 두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나요? 자, 정비례는 어떤 뜻이죠? 정비례.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x1하고 x2 비율이 y1하고 y2 비율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x2분의 x1, y2분의 y1 이렇게 비율이 유지된다. 뭐 분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서는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것까지 알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덧셈도 유지가 됩니다. 비율이 이렇게 더해도 비율이 유지돼요. 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3분의 2하고 6분의 4하고 같은데 3하고 6하고 더한 9분의 2하고 4를 더한 6, 얘 9분의 6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얘랑 또 똑같다는 거 확인됩니다. 예, 이렇게 비율이 똑같은 거를 그대로 분모끼리 더한 것 분의 분자끼리 더한 것 이렇게 하더라도 비율이 유지가 된다. 이걸 우리가 가비의리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용어는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비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어떤 것도 있죠?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도 원점 지나는 1차 함수. 원점 안 지나는 거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건 정비례라고 할 수 없어요. 요건 정비례라고 할 수 없고 정확히 원점을 지나는 것이 정비례입니다. 이렇게 이게 1차 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원점 지나나 원점 안 지나나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 정비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점 지나는 1차 함수와 원점 지나지 않는 1차 함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점 지나는 이 함수만 정비례 그래프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비례.